우리나라에 마당극이 있다면 일본에는 가부키라고 하는 춤, 노래, 연극이 혼합된 서민 종합예술이 있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허옇게 분칠을 하고 과장된 몸짓 표현을 하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걸 사진으로라도 보게 된다면 호기심보다는 무서움과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이웃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가부키의 주제도 가족 동반 자살이나 할복극, 복수극, 원령 변신극 등 우리에게는 흔치 않은 것들입니다. 일본 정신과 의사 표현에 따르면 일본은 가족이 함께 세상을 등지는 일을 아름답고 숭고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상은 알 길이 없지만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가족이 함께 동반해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사고방식을 일본인들은 공감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현상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세상을 등지는 더 참담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없으면 아이는 불쌍해질 테니 함께 데려가겠다는 어리석고 지나친 발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어린 자녀가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소유물 또는 부속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부키의 자극적인 줄거리나 자녀를 데리고 함께 떠나는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50, 60대 중에는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함께 동반 몰락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병을 자처한 자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의 삶까지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건강하던 부모님의 행동이 둔해지거나 부모님에게 치매 증상이 보인다면 내가 끝까지 돌봐드리고 싶다거나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간병에 투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른바 간병 퇴직을 하는 것인데 자기 생활을 내던지고 재택 간병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님 곁에서 간병을 시작할 때는 1, 2년만 고생하면 되겠지 싶지만 2년이 3년 되고 3년이 5년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쩌다 전화 한 통 하고 명절 때 얼굴이나 내밀고 몇 푼이 담긴 돈봉투를 건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제 지인은 친정어머니께서 치매가 걸리자 자신이 돌봐야겠다며 집으로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런 효성 깊은 갸륵한 마음을 뭐라 할 수도 없으니 남편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간병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부부는 어머니 모시고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내는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남편이 퇴근해도 지쳐서 마주 앉아 말 한마디 건넬 처지가 못 됩니다. 어쩌다 마주 앉는다 해도 피곤에 쩌든 아내는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 보니 남편의 위로 말해도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살가웠던 이 부부는 각방을 쓴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요즘은 퇴근할 때 얼굴을 잠깐 마주하는 것 외에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어머니 부축을 하다가 아내는 허리를 다쳤고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머니 간병에 몸이 묶인 아내는 외출도 여행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지친 엄마를 자주 찾아 위로했지만 지금은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만나면 그 답도 없는 지친 엄마의 하소연을 듣는데 질렸기 때문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은 간병이 시작된 이후 산산조각이 났고 가족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며 간병을 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효도를 다했다거나 자식의 도리를 마쳤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와는 반대로 견딜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간병을 도맡아 하는 수년 동안 자신의 일도 취미도 인생도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니 더 곤란을 겪습니다. 모두들 간병을 시작하며 누구보다 잘 해내야지,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지 라면서 온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임합니다. 하지만 간병은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시기를 간병에 몰두하다가 여행은커녕 잠깐 쉴 여유도 없이 보내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 같이 무너지면 가족 구성원 모두 불행해질 뿐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지면 아픈 부모에게 악감정이 샘솟기도 합니다. 애틋한 마음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어서 때로는 간병이 아니라 되레 학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픈 부모가 밉고 화가 나서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방치하기도 합니다. 최악이 되는 거죠. 일본의 저명한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님을 꼭 돌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에게 기댈 수 있는 만큼 기대고 가능하면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더 좋다 이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픈 부모님도 편하고 우리의 일상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직 건강하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순조롭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간병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건강하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순조롭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픈 부모님도 자식이 간병으로 피폐해지는 것보다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편이 당연히 더 기쁠 겁니다. 지금 부모님 간병하느라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시죠? 내 손으로 부모님을 간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지금 더 힘들어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